안녕하세요. 엘리코나TV입니다. 지금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를 탄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도 제가 전기차를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전 차량이 리스가 끝나고 다음 차를 고민할 때 철저하게 하이브리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거든요. 여태껏 많은 종류의 차를 타왔지만 공인 연비가 12km를 넘어가는 차를 타본 적이 없기에 이제는 연비 한번 좋은 차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실 확 땡기는 하이브리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연초에 계약을 걸어놨던 전기차가 출고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껏 만족스럽게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연비와 전기차의 전비는 사실 정확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긴 하지만 코나 일렉트릭 역시 8km 내외의 한 자리 연료율을 가지고 있는 차죠. 그래서 가슴 한구석에 계기판의 연비가 20km 이상 뜨는 차를 한번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출시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디자인과 스펙을 살펴보니 만약 이 차가 1년 2개월만 일찍 나왔다면 제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일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신차가 출시됨과 동시에 고객들의 출고보다 카쉐어링에 배치되는 것이 빨라져서 타볼 기회는 생겼지만 신차다 보니 예약이 타이트해서 3시간 정도 경험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진 하이브리드 차량을 경험해 본 뒤 지금 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제 마음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전기차 오너가 타본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뒷좌석 하단에 1.32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타기 전에는 그냥 보조 배터리보다 큰 배터리가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배터리 용량을 표현하는 킬로와트아워를 쓰면서 용량이 맞네 적네를 따져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신차 소식을 보면 무조건 배터리 용량부터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준준형 라인업에는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바로 곧 단종을 앞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죠. 자료를 찾아보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1.56kWh의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었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은 곧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0.24kWh이지만 용량이 줄었다는 부분은 확실히 아쉽긴 합니다. 아반떼는 전기차가 없기에 같은 급인 아이오닉으로 비교해보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kWh당 복합 6.3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1.32kWh의 배터리 용량이면 0부터 100까지 배터리를 다 쓴다는 가정하에 8.3km를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 게이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거나 100% 충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기차도 그렇듯이 배터리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위 20% 이상을 사용하거나 100% 완전 충전하는 것이기에 이 두 구간을 제외하고 충전과 사용은 60%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5km 내외 정도의 순수 전기 모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km 범위 내에서 회생 제동으로 충전을 하고 엔진 출력에 도움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연비를 늘려주기 때문에 모터가 개입되는 범위가 사실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 생각보다 순수 EV 모드로 갈 수 있는 속도 구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엔진과 모터에서 동시에 출력이 형성되는데 이 비율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엔진 소리가 들리니 모터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현실적으로 느끼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6단 DCT로 인해 변속이 빠르고 일정 기업 이상 올려놓고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순수 EV 모드가 켜졌을 때 정숙성과 주행감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반떼 전기차가 나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소형 SUV인 코나 일렉트릭보다 더 높은 정숙성과 주행감이 체감되었습니다. 시승 후 2시간이 조금 넘어갈 쯤에 어느 정도 속도에서 엑셀을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 EV 모드 개입을 늘릴 수 있는지 감이 오더라고요.
출발 후 엑셀을 밟을 때 에코 게이지 2단계가 넘어가는 순간 순수 EV는 꺼지고 엔진 개입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계속 엑셀을 밟으면 엔진과 모터의 출력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대략 시속 40km 구간에서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떼게 되면 곧바로 게이지가 차징 모드로 변환이 되고 순수 EV 모드로 주행이 되어서, 이 상태에서 급격하게 엑셀을 밟지 않는 한 시속 60km 정도 내외에서는 엔진 개입 없이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서 타는 것과 그냥 일반 가솔린 차량처럼 타는 것과는 연비 차이도 꽤 나더라고요. 확실히 시내 주행 시 엑셀 컨트롤을 해가며 순수 EV 모드 개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연료 효율이 좋았습니다. 트립상 연비가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30분 동안 13.6km를 달렸는데 이 연비가 29km는 나와준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시승차가 풀옵션인 인스퍼레이션 모델은 아니었기에 16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연비가 조금 더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굳이 17인치를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괜찮은 주행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행 질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몇 달 전 아반떼 가솔린 모델을 시승했을 때 엔진 소음도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숙해서 전체적인 주행감이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우 거기에 순수 EV 모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정숙한 주행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비교적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비교적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람이랑 동물이 참 간사하기 때문이죠. 그냥 일반 가솔린 모델의 정숙성도 만족스러웠지만 주행 중에 그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EV 모드를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니 가솔린 모드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 더 거칠고 정숙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고 살면 라면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을 텐데, 이틀은 라면 먹고 하루는 소고기 먹고 다시 라면을 먹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라면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느낌이랄까요? 라면으로도 만족스러웠던 내 혀에 소고기라는 비교 대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라면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험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EV 모드로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엔진이 개입될 때는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스탑앤고 느낌이 주행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도 하죠. 저는 스탑앤고 느낌이 싫어서 내연기관 차량을 탈 때도 절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기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타다 보면 분명 적응될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아반떼 디자인에 대해서는 역대 아반떼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국산 준중형 라인업을 통틀어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몇몇 디테일들이 변경되긴 했지만 여전히 준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을 봤을 때 굳이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디테일을 생각하면 인스피레이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초기 SM6 모델도 그렇고 지금의 아반떼도 그렇고 리어램프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로 차의 급을 확 티나게 해버려서 사실상 차를 운행하면서 운전자가 거의 볼 수 없는 뒷부분이긴 하지만 외관상 멋으로 따진다면 인스피레이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개인적으로 이번 아반떼의 운전석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드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 하고 그렇기에 차가 그 공간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아반떼는 그 개인적인 공간을 차 안에서도 운전자만의 공간에 더 집중한 느낌이 진하게 듭니다. 뭐 동승자나 뒷자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통합형 배터리를 적용해서 뒷자리 시트 아래에 배터리를 배치함으로써 기존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전기차도 그렇고 넥소도 그렇고 아무래도 시트 아래에 무언가 있으면
시트 포지션이 껑충한 느낌 들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봤는데 큰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앞에 레그룸도 여전히 여유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 평균 키를 가지고 있는 제가 앉았을 때 두피는 닿지 않지만 머리카락은 슬쩍슬쩍 닿는 정도였고, 만약 뒷자리 가운데에 앉을 일이 생긴다면 확실히 천장에 두피가 닿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경험해 봤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처음 타본 것은 아닙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캠리, 렉서스 ES300H 등 여러 하이브리드를 하루 이상 운전해 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타고 난 뒤에 하이브리드 시승은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최초입니다. 확실히 내연기관을 탈 때는 좀 더 조용하고 연비가 더 좋다라는 수준으로만 느꼈다면, 전기차를 타고 난 이후로는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더 크게 다가왔지만 또 단점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3천만 원이고 코나 일렉트릭은 5,400만 원이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대략 4천만 원이고, 매월 기름값과 할부값을 얼추 계산을 해보면 비교 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 봤을 때 두 차 중에 하나를 지금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전기차를 고를 것 같습니다. 최근 화재 문제라든지 약간의 금으로 배터리를 통으로 갈아야 한다는 문제들이 속속들이 밝혀져서 좀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매력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하이브리드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기차를 타기 전에 두 차량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골랐을 만큼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차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본 전기차 오너 엘레코나 TV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